어휴, 저렇게 예쁘고 착한 애가 왜 저런 모자란 놈이랑 산대? 팔자도 기구하지. 쯔쯔. 동네 사람들의 혀차는 소리에도 남편이란 작자는 하루 종일 고양이 영상이나 보며 해벌쭉 웃고 다녔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부동산 업자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친정집까지 헐값에 강탈하려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참다 못한 지수는 결국 시아버지의 비리 장부를 직접 훔쳐내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습니다. 야! 너가 미쳤지? 그런데 분노한 시아버지가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순간 3년 내내 찌질하기만 했던 남편의 눈빛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사실 본인이 수사관이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 과연 이 남자 대체 진짜 정체가 뭘까요? 그날의 사연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그날의 사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 안화동 2025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아파트 24층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 오성태 씨가 사준 신축 아파트였지요. 84제곱미터, 방 3개짜리 번듯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지수에게 이 집은 마음이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성태 씨 명의로 된 집이었으니까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6시 지수는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인덕션에 불을 올리고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화단을 어슬렁거리는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지요. 지수는 남은 조기 반찬을 작은 그릇에 담아나가 1층 현관 앞에 살짝 내놓았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혼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굽는 것들을 그냥 두고 보질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한지수 33.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착한 지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반찬이 남으면 아래층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고 비 오는 날에는 골목 어기 폐지 줍는 어르신 우산을 대신 들어드렸습니다. 경로당 청소도 달에 2번씩 도맡아 했지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저렇게 착한 애가 왜 저런 팔자냐고. 그 팔자의 이름은 남편 오승민이었습니다. 오승민은 10시가 다 돼서야 일어났습니다. 후줄근한 트레이닝 바지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나온 승민은 밥상을 보고 해벌쭉 웃었습니다. 오, 된장찌개네. 냄새 진짜 좋다. 헤헤. 지수는 말없이 수저를 놓아줬습니다. 승민은 텔레비전을 켜고 아침 뉴스를 보는 척하다가 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어김없이 고양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지요. 36살 남자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동네에서 승민은 좀 모자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슈퍼에서 거스름 돈을 적게 받아도 그냥 왔고 앞집 차가 공용 주차구역을 막아도 빙긋 웃고 돌아섰습니다. 동네 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재개발 문제로 다들 갑론을 박할 때도 승민은 엄지 이모티콘 하나만 달랑 보냈지요. 시아버지 오성태 씨가 전화에 고함을 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임마, 이번 주민 설명회에 지수 데리고 나오지 마. 거기서 딴소리하면 나 곤란해진다고.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 전화를 끄는 승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게 무섭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냥 무감각한 건지 3년이 지나도록 지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송할머니 댁에 배추 반 포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습니다. 50년 가까이 이 동네에서 사신 분이었지요. 재개발 얘기가 돌면서 주변이 다 바뀌어도
꿋꿋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에 낙엽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시다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조용한 물이 제일 깊은 법이야. 지수는 예의 바르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남편 승민을 향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솔직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선자리로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3년을 봐왔는데 조용하기만 하고 깊은 구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남자였으니까요. 그 말이 훗날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 될지 그때의 지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지수의 친정은 안화동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낡은 골목 안쪽 단독주택이 지수의 친정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엄마가 손수 가꾼 텃밭이 있었지요. 상추며 쑥갓이며 고향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동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이 취소될 수 있다는 소문이 어디선가 흘러나오더니 불안해진 주민들이 하나둘 집과 땅을 내놓기 시작했지요. 그 매물이 팔려가는 곳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병준개발이라는 회사였지요. 차병준, 올해 55, 안화동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지였습니다. 경로당에 쌀을 들여보내고 지역 행사마다 후원금을 냈습니다. 상인회장에 봉사단체 이사직까지 달고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인심 좋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실제 땅 매입을 처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오성태였지요. 승민의 아버지. 안화동에서 오사장 부동산을 운영하는 오성태 씨는 차병준의 실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주민들이 집을 팔겠다고 마음먹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오성태였고 그가 내미는 매매 가격은 항상 시세보다 한참 낮았지요. 차병준 밑에서 오성태 역시 적잖은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오성태는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바보 같은 아들 승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당장 살림을 차릴 아파트는 내어줬지만 그게 전부였지요. 며느리 친정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도, 그 친정이 이번 재개발에 포함돼 있다는 것도 오성태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골목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경로당 청소를 하러 갔다가 지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됐습니다. 오성태 씨가 직접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재개발이 취소되기 전에 팔아야 한다. 지금 이 가격이 최선이다. 그런 말을 하며 서명을 받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송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지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나도 어제 오 사장이 왔다 갔어. 빨리 결정 안 하면 나중엔 더 낮은 가격 받을 수도 있다고 겁을 줘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지수는 할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사인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돌아오는 길에 지수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성태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면 그 뒤에서 판을 짠 사람은 차병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병준과 오성태가 한통속이라는 소문은 이미 동네 곳곳에서 조용히 돌고 있었지요. 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후 수요일 오전에 터졌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큰일 났다. 시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우리 집 땅 보상금이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이야? 지수가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공문서를 펼쳐들었지요. 보상금 산정액은 주변 실거래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눈이 서류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름, 시청 토지보상과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성태 씨 처남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이
눈앞에 찍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일에 연루돼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짐작했지만 이렇게 공문서에 이름이 박혀 있는 걸 보는 건 다른 일이었지요. 서류를 쥔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절대로 그냥 사인하면 안 돼. 절대로.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럼 어떡해? 오성태 씨가 오늘 또 온다고 했는데. 지수는 공문서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지요. 집으로 돌아와 지수는 승민에게 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우리 친정집 땅 보상금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당신 아버님 처남이에요. 승민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잠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여쭤볼까? 아버지가 이런 거 잘 아시잖아. 지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여쭤볼 생각을 하는지, 화가 나는 건지, 기가 막힌 건지, 아니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승민은 이미 스마트폰을 다시 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수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기댈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해야 한다고.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병준을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증거는 그 사람 손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성태 씨 사무소와 병준개발 사이에 오간 계약서, 보상가 조작의 흔적, 그것만 확보하면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적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차병준이 어떤 사람인지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쥐락펴락하고 오성태를 옆에 끼고 있으며 시청 공무원까지 손을 뻗은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 앞에 오성태의 며느리 신분으로 혼자 찾아간다는 것. 자칫하면 지수 자신도 이용당하는 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도 오성태 명의였지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집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친정에 들렀다가 골목 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송 할머니가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오성태 씨가 두고 간 계약서 초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바구니가 옆에 쓰러져 있었고 귤 몇 개가 차가운 바닥에 굴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 내가 어디를 가냐고. 지수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아니라 지수 자신의 손이었지요. 이건 친정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송 할머니도 있었고 골목 최 씨 부부도 있었고 이 동네 모든 사람의 문제였지요. 지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의 귤을 바구니에 담아드리고 허리를 폈습니다. 오전 햇살이 낡은 담벼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병준개발을 쳤습니다. 주소가 떴습니다. 안화동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지요. 지수는 코트를 여미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준개발 사무실은 안화동에서 차로 10분 거리, 인근 상업지구 4층짜리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통유리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안화동 지적도가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형광펜으로 칠해진 구역들이 빼곡했습니다. 지수는 그 지적도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형광펜 자국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땅이었지요. 송 할머니의 땅이었고 친정 부모님의 땅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차병준 대표님 뵈러 왔습니다.
오성태 사장님 며느리예요. 직원이 잠시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들어오세요. 지수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친정 부모님 공문서, 송할머니의 눈물, 골목에 굴러다니던 규. 그것들이 지수의 등을 밀었습니다. 차병준은 회의실 안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반쯤 풀고 커피잔을 손에 쥔 채였지요. 지수가 들어서자 천천히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어머, 한지수 씨. 오성태 사장 며느리 아니야. 어쩐 일로 직접 오셨대?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정 부모님 땅 보상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공문 금액이 너무 낮아서요. 차병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시청 산정 기준이라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수는 차병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공문 담당 공무원이 시아버님 처남인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순간 차병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입가의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그는 소파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오성태 사장 며느리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까? 들을 수 있는 데서 들었습니다. 차병준이 잠시 지수를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지수 씨, 솔직하게 얘기하죠. 저는 원래 이런 자리에서 솔직한 걸 좋아하거든요. 차병준이 커피잔을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가 협조해주면 친정 부모님 보상금 제대로 챙겨줄 수 있어요. 지금 공문 금액이랑은 다르게요. 지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협조라는 게 어떤 건가요? 별거 아니에요. 지수 씨가 동네 어르신들 잘 아시잖아요. 경로당도 다니시고 이 집 저 집 드나드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서 분위기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요. 지수는 차병준이 말하는 동안 벽의 지적도를 바라봤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해진 구역들, 그 안에 송할머니 집이 있었고 친정집이 있었지요. 어르신들 설득하는 거 못하겠습니다. 차병준의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왜요? 그분들한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차병준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는 일 없도록.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코트도 벗지 않은 채였지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승민이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요. 지수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얼굴이 왜 그래?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승민이 슬리퍼를 끌며 따라왔습니다. 진짜로 무슨 일 있어? 말해봐. 히히. 지수는 승민을 바라봤습니다. 멀뚱한 얼굴이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게 진심인지 습관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지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차려드릴게요. 승민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수는 냄비를 꺼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남자한테는 아무것도 기댈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그게 참을 수 없이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승민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차병준 사무실에서 눈으로 본 것들을 하나씩 적어나갔지요. 통유리 회의실, 벽의 지적도, 그리고 차병준이 직원을 부를 때 잠깐 열렸던 안쪽 서랍장.
파일이 빼곡히 꽂혀 있었지요. 계약서가 거기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메모를 내려다봤습니다. 차병준이 후회하는 일 없도록이라고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협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병준이 다음 수를 두기 전에 지수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다시 찾아가는 것. 이번에는 다른 목적으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가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는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지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누가? 차병준이라는 사람이야. 지수, 내가 재개발 일 방해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우리 집 강제 수용으로 넘어가고 보상금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지수야,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전화기 너머로 차병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였지요. 어머니, 딸이 철없이 굴다가 부모님이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리려고 온 거예요. 지수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는데 승민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밥은? 나중에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차병준은 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마당 텃밭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지수의 엄마는 현관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요. 지수는 엄마 앞에 서며 차병준을 바라봤습니다. 차병준 대표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차병준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한지수 씨. 어머니랑 얘기 좀 하러 왔는데요. 딸이 잘못하면 부모가 말려야죠.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수 씨 앞에서요. 차병준이 지수의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수 씨가 계속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강제 수용 절차 들어가면 저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이 집 보상금 한 푼 못 받고 나가시게 될 수도 있어요. 엄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수야, 제발 그냥 넘어가자. 응? 엄마는 그냥 넘어갔으면 해. 지수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차병준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지수 씨, 빠른 답변 기다릴게요.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엄마가 안으로 들어가시자 지수는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엄마가 가꾼 텃밭이 보였습니다. 늦가을이라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지요. 상추 몇 포기가 서리를 맞아 잎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30년. 이 마당에서 30년을 살아온 부모님이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가 하나 와 있었지요. 승민이었습니다. 밥이 없는데 라면 먹어도 돼? 지수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소리 없이 우시는 울음이었지요. 아버지가 달래는 낮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병준이 직접 친정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지수가 없는 틈을 노려서. 이제 차병준이 어디까지 손을 뻗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이었지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승민이었습니다. 받으려는데 문자가 먼저 왔습니다. 지수씨, 아버지한테 전화 왔는데 나한테 지수씨 좀 말리라고 하셨어. 무슨 일이야? 지수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오성태가 이번에는 승민까지 끌어들인 것이었지요. 영문도 모르는 승민을 시켜 지수를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승민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소파에 누워 있지 않고요. 지수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지수 씨,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 거야? 무슨 일 있어? 말 안 해도 돼요. 아니,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까지 하셨는데 혹시 지수 씨가 뭔가 잘못한 거 있어? 지수는 승민을 바라봤습니다. 잘못한 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버지 편을 들고 있었지요. 지수가 지금까지 무엇을 들고 무엇을 버티고 무엇을 참아왔는지 그것을 이 남자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지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지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차병준이 친정까지 왔습니다. 오성태가 승민까지 움직였습니다. 동네에서는 어떤 소문이 돌지 모를 일이었지요. 사방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이상하게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방이 막히면 한 가지 길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 단체 카톡방에 알 수 없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수가 핸드폰을 보다가 그 글을 발견했지요. 닉네임이 안화동 주민으로 된 계정이었습니다. 재개발 계속 미뤄지는 거 다들 아시죠?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이래요. 우리 동네 젊은 사람 중에 딴 주권은 사람 있다고 하던데 우리 어르신들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들었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러는 거야? 지수는 화면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차병준이 동네에 소문까지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었지요. 지수가 쌓아온 3년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지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승민보다 2시간 일찍이었지요. 지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차병준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대표님, 저 한지수예요. 어제 친정 다녀왔는데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죠. 다시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전화기 너머로 차병준이 웃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잘 생각했어요. 오늘 오후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지요. 지수는 손을 무릎에 닫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과연 지수가 그대로 차병준에게 굴복했을까요? 오후에 지수는 마트에 들러 과일 바구니를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는데 손이 살짝 떨렸지요. 지수는 과일 바구니를 고쳐들고 병준개발 건물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병준은 지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보더니 흡족한 표정이었지요. 직원에게 커피를 시키고 소파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죠. 어르신들도 결국 잘 되시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잘 되려고 하는 일인데. 차병준이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정말 지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차병준의 계획에 동조할 생각인 걸까요? 그때 차병준이 갑자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잠깐 전화 한 통만 받고요. 차병준이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곧이어 지수는 서랍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손이 차가웠지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올해 날짜가 적힌 파일을 집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주민들 이름이 보였습니다. 송 할머니 이름이 보였습니다. 친정 부모님 이름이 보였지요. 그 옆에 찍힌 매매 금액.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파일 맨 위 쪽지에는 오성태의 필체로 적혀 있었지요. 차 대표님 지시대로 처리 완료. 지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1장, 2장. 숨을 참고 계속 찍었습니다. 10장, 15장. 복도 저쪽에서 차병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가 끝나가고 있었지요. 지수는 파일을 제자리에 꽂고 서랍장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커피잔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꾹 참았지요. 차병준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죠?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커피가 맛있던데요. 자리를 마치고 나오면서 차병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한지수 씨. 지수는 차병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손이었지요. 네, 잘 부탁드려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지수는 가방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확인했지요. 15장. 다 찍혔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지수는 바로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본인 계정 두 곳에 전송했지요. 전송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확 끼쳤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잠깐 멈췄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지요. 가로수 한 그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나무 기둥에 한 손을 짚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해냈습니다. 일단은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이메일 두 곳에 나눠 저장해뒀지요. 이제 그것을 제대로 된 곳에 넘겨야 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들고 금융감독원 불법행위 신고 센터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페이지도 열어봤지요. 화면이 복잡했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항목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승민이 새근새근 자고 있었지요. 규칙적인 숨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에 신고할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지수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차병준에게서 전화가 왔지요. 지수는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제 헤어진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전화를 해올 이유가 없었지요. 받았습니다. 한지수 씨, 차병준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어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낮고 차가웠습니다. 어제 저희 사무실 오셨을 때 말이에요. 지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서랍장 여셨죠?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병준이 말을 이었지요. 오늘 오전 중으로 찾아갈게요.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부엌 인덕션 위에 올려둔 냄비에서 찌개가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지요. 지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클라우드를 열었습니다. 사진 15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살아있었지요.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두 곳 모두 전송 완료였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꺼냈습니다. 차병준이 뭘 요구하러 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삭제하라고 할 것이었지요. 그러나 핸드폰 사진을 지운다고 해서 증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메일로 전송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차병준이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지수는 방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침대, 책상, 창문.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지요. 오성태가 사준 아파트, 오성태 명의로 된 이 집. 차병준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승민이 눈을 비비며 들어왔습니다. 밥 됐어? 배고픈데. 지수는 승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승민 씨, 오늘 집에 있어요? 응? 그럼. 어디 갈 데 없는데.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도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차병준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지요. 옆에 덩치 큰 남자가 한 명 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오성태가 보였습니다. 지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차병준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지요. 집이 좋네. 오성태 사장이 사줬죠?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지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승민이 세 사람을 보고 눈을 껌뻑였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에요? 오성태가 승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승민이 영문도 모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차병준이 소파에 앉으며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시죠, 한지수 씨.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차병준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저희 사무실 CCTV 확인했어요. 한지수 씨가 서랍장 열어서 파일 사진 찍는 거 다 나왔더라고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주세요. 사진 삭제할게요. 싫어요. 차병준의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싫다고요? 이미 다른 곳에 전송했어요. 핸드폰 사진 지워봤자 의미 없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성태가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차병준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지수 씨,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이에요? 알고 하는 말이에요. 차병준이 뒤에 서 있는 덩치 큰 남자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수를 향해 말했지요. 그 사진 어디에 전송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말 못해요. 오성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한지수. 지금 뭘 믿고 이러는 거야? 이 아파트 내 명의야. 오늘 당장 나가라는 소리 할 수도 있어. 지수는 오성태를 바라봤습니다.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면 되죠. 오성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이것이 어디서? 아버님, 목소리 낮춰주세요. 아파트 관리 규정상 층간 소음에 고성도 포함돼요. 오성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병준이 손을 들어 오성태를 제지했지요. 그리고 다시 지수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지수 씨,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되잖아요. 친정 부모님 보상금도 제대로 챙겨드릴 수 있어요. 지수 씨 원하는 대로요. 지수는 차병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대신 그 사진 전송한 곳에 다시 연락해서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하라는 거죠? 그렇죠. 못해요. 차병준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기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수 앞에 서서 낮게 말했지요. 한지수 씨,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파트 명의가 누구 거예요? 친정 부모님 땅은 아직 수용 절차 진행 중이에요. 그 사진이 어디 있든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지수 씨가 불법 침입이랑 문서 절취로 고소당하는 거예요. 지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법 침입, 문서 절취. 지수가 서랍장을 허락 없이 열었다는 건 사실이었지요. 차병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신고하기 전에 지수 씨가 신고해봐야 지수 씨도 같이 엮이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고 하는 말이에요? 지수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두려웠습니다. 차병준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오성태가 지수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지요. 지수야,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그래도 며느리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뭐야? 내가 사준 내 아들 집구석에서 이런 짓을 해? 승민이 알면 어떻겠어? 말씀하세요. 승민 씨한테요. 오성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 지금 방에 있잖아요. 불러서 말씀하세요. 아버님이 차병준 대표님이랑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요. 오성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병준이 오성태를 흘끗 봤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눈빛이 오갔습니다. 지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병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지수 씨,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오늘 저녁 6시까지 그 사진 받은 곳에 연락해서 없던 일로 처리하면 저도 고소 안 해요. 친정 부모님 보상금도 제대로 드릴게요. 물론 오성태 사장도 아파트 명의 문제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차병준이 일어서며 덧붙였지요. 6시 넘기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차병준과 덩치 큰 남자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오성태가 지수에게 한 번 더 눈을 흘기며 따라 나갔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고 겨우 자리에 앉았지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반이었습니다. 6시까지 7시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승민이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지수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다 갔어? 무슨 얘기했어? 아버지 왜 그렇게 굳은 얼굴로 가신 거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승민이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의 얼굴을 들여다봤지요. 지수 울어? 지수는 눈물이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손등으로 눈 아래를 훔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지요. 승민이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한 잔 들고 왔습니다. 지수 앞에 내려놓았지요. 마셔, 해해. 지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늦가을 하늘이었지요. 저 아래 어딘가에 친정집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꾼 텃밭이 있었습니다. 6시, 7시간, 오후가 됐습니다. 지수는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센터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오래 머물렀지요. 누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병준 말대로 지수도 함께 엮일 수 있었지요. 불법 침입, 문서 절취,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누르지 않으면 6시 이후가 두려웠습니다. 지수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렸습니다. 4번. 그런데 연결이 되기 직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인터폰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 차병준이 다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성태도 덩치 남자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지요. 그런데 차병준 얼굴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의 차가운 얼굴이 아니었지요.
뭔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용건이 뭐예요? 한지수 씨, 문 좀 열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여기서 하세요. 차병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가 사진 보낸 데가 어딘지 알았어요. 지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 차병준이 말을 이었지요. 금융감독원이죠? 거기 네 사람 있어요. 이미 연락했어요. 그 사진 신고 접수 안 되게 막을 수 있어요. 지수 씨가 지금 바로 나머지 전송처도 알려주면 깔끔하게 없던 일로 할 수 있어요. 지수는 인터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사람이 있다. 신고를 막을 수 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차병준이 다급하게 다시 찾아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지수에게는 신호였습니다. 뭔가 차병준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지수는 인터폰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문 안 열어드릴게요. 인터폰 너머로 차병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수 씨, 후회해요. 진짜로. 지수는 현관에서 돌아서며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방문이 열리며 승민이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멀뚱한 표정이 아니었지요. 눈이 또렷했습니다. 지수는 그 눈을 보고 멈췄습니다. 승민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지요. 지수 씨, 저한테 그 사진 주세요. 지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진이 있어야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무슨 처리요? 승민이 천천히 양복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신분증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수사관 오승민. 승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차병준 조직을 추적해온 수사관이에요. 지수 씨가 확보한 그 계약서가 마지막 퍼즐이에요. 지수는 승민의 신분증을 바라봤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수사관 오승민. 사진 속 얼굴이 틀림없이 남편이었지요. 지수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인지 아니면 너무 허탈해서인지 알 수 없었지요. 승민이 신분증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가 확보한 계약서 사진 저한테 공유해 줄 수 있어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민이 지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놀랐죠.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이 지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해벌쭉 웃으며 고양이 영상이나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지수가 혼자 부엌에서 밥을 짓고 혼자 경로당 청소를 하고 혼자 두려움을 참아가며 살아온 3년이었지요. 그게 이 사람 눈앞에서 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부터요. 이 동네 오기 전부터요. 지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승민이 맞은편에 앉았지요.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3년을 봐온 얼굴인데 지금 이 순간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럼 저랑 결혼한 것도 수사 때문에요? 승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병준 수사를 위해 바보 아들 행세를 해야 했고 재개발 구역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혼이 필요했을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수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수사의 일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뭐예요? 위장이에요? 승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 씨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수 씨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는 게 위로가 돼요? 승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병준이었지요. 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승민이 말했습니다. 지수 씨,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친정으로 가요. 왜요? 차병준이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닐 거예요. 지수 씨가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지수는 승민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여기 있어야 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승민이 지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눈을 바라봤지요. 지수 씨가 그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지수 씨 덕분에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은 피해줘요. 지수는 오래 승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보였습니다. 흐리멍덩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지수는 돌아봤습니다. 승민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 낯설었지요. 3년 동안 한 번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추웠겠다. 승민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 말고 당신이요. 바보 행세하면서 승민의 얼굴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지수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나왔는지 알 수 없었지요. 1층에 내려서 로비를 걸어 나오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냥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서자 늦가을 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지요. 친정집으로 가는 길, 지수는 골목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로 친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굴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요. 벤치 위에 낙엽이 몇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수저를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해벌쭉 웃으며 고양이 영상을 봤지요. 지수는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러웠지요. 왜 서러운지 지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 알겠다 싶었습니다. 그 3년이 연기였다면 지수가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답답해하고 미워했다가 또 측은하게 생각했던 그 감정들은 전부 진짜였으니까요. 지수 혼자만 진짜였던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송할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물이 제일 깊은 법이야. 지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로 들었지요. 3년을 봐왔는데 조용하기만 하고 깊은 구석이라고는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옳았습니다.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승민이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것과 잘못된 것은 다른 것이었지요. 승민이 해온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차병준과 오성태가 저질러온 일이 잘못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 3년을 버텨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지수는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코가 빨개져 있었지요. 찬바람에 뺨이 얼얼했습니다. 지수는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담벼락, 좁은 골목길, 그 안에 30년을 살아온 사람들. 이 골목이 살아남으려면 오늘 승민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친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었지요. 그래도 뭔가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3년을 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둘 시간이었지요. 친정에 들어서자 엄마가 지수 얼굴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수야, 왜 이래? 울었어? 지수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잠깐이었지요. 지수는 몸을 떼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 안에 끝나. 걱정하지 마. 무슨 소리야, 끝나다니. 차병준이랑 오성태가 오늘 잡혀. 아마 저녁 전에. 엄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엄마, 나 믿지?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 안 뺏겨. 내가 보장할 수 있어. 엄마가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지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수야, 너 괜찮아? 응, 나 괜찮아. 지수는 처음으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지수는 친정 마당 평상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승민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나 친정에 있어요. 다 됐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옆에 나란히 앉으셨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 텃밭에 시든 상추잎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저 텃밭을 지키는 것이 지수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이 마당에서 30년을 살아온 부모님을 지키는 것이었지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내 남편.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더라. 지수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왜? 모르겠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지수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지요. 지수는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요. 오늘이 끝나고 나면 지수는 많은 것을 새로 생각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승민이었지요. 지수는 받았습니다. 지수 씨, 지금 어디예요? 친정이요. 거기 있어요. 움직이지 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지수 얼굴을 살폈지요. 뭐래? 기다리래요. 두 사람은 다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텃밭 위로 노란 빛이 내려앉았지요. 지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친정집 골목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지요. 여러 대였습니다. 지수는 마당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을 내다봤지요. 검은 차 3대가 큰 길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 승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요.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거리는 지수가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지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단했습니다. 승민이 향하는 곳은 오성태 씨 부동산 사무소였습니다. 지수는 마당 대문에 기댄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승민이 오성태 씨 부동산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른 수사관들이 뒤를 따랐지요. 잠시 후 골목 저편에서 차병준 사무실 방향으로도 차 한 대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지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저게 뭐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봤습니다. 오성태 씨 부동산 사무소 유리문 안으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성태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사람이었지요. 언제나 지수를 위해서 내려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래? 내가 내 아빠야. 그 말을 들은 승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하더라도 아버지는 차병준과 손을 잡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님이야. 조금 뒤 차병준도 끌려 나왔습니다. 병준개발 건물 앞에서였지요. 수사관 2명이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차병준은 무언가를 계속 말하고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묵묵히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처럼 누군가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나오고 차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그 장면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지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지수는 엄마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이 집 안 뺏겨. 엄마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차들이 떠나고 수사관들도 사라졌습니다. 저녁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지요. 지수는 대문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승민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승민이 다가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멈췄지요.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저녁 불빛이 승민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해벌쭉하던 웃음은 없었지요. 그냥 지쳐 보였습니다. 오래 달려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승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지수 씨. 지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억지로 참았지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지수는 대문에서 몸을 떼고 승민 앞에 섰습니다. 할 말 있어요? 승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아요. 근데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만요. 승민이 잠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지요. 지수 씨가 바보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었다는 거 알고 나서 어때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지수 씨가 가엾게 여기면서도 밥을 차려줬던 거, 측은하게 생각하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거, 그게 진심이었다는 거 알아요. 제가 다 봤으니까요. 그래서 미안해요. 지수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사과예요? 아직 다 못한 사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텃밭이 보였지요. 저녁빛 속에서 시든 상추잎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송할머니가 그랬어요. 조용한 물이 제일 깊은 법이라고. 승민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당신 얘기였더라고요. 그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졌지요. 골목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였지요. 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승민이 말했습니다. 차병준이랑 오성태는 오늘 구속됩니다. 시청 공무원도요. 친정 부모님 땅 보상금은 제대로 재산정 받을 수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 계약서도 무효 처리 절차 밟을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끝났네요. 수사 나머지는. 승민이 말을 흐렸지요. 지수는 승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안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들어와요.
밥 먹고 얘기해요. 승민이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지요. 지수는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들었지요. 밥 먹고 가? 응, 엄마. 내 남편도?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남편도. 그날 이후 한지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병준과 오성태, 그리고 시청 토지보상과 담당 공무원까지 세 사람은 그날 저녁 구속됐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이 3년에 걸쳐 쌓아온 수사 자료와 지수가 그 짧은 며칠 안에 손에 넣은 계약서, 사진이 합쳐지면서 사건은 빠르게 정리됐지요. 병준개발이 안화동 일대에서 저질러온 보상가 조작과 불법 매입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수가 손에 꽉 쥐고 다니던 빨간 수첩은 이제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었지요. 송 할머니도, 골목 최 씨 부부도, 친정 부모님도 빼앗길 뻔했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상금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재산정됐지요.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주민들도 계약 무효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늦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안화동 골목에는 눈이 쌓였지요. 지수는 그해 겨울 처음으로 경로당 청소를 하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몸이 아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었지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청소하러 온 줄 알고 들어섰는데 어르신들이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할아버지가 지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지수 씨 덕에 우리가 살았어. 진심이야. 이 나이 먹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없어요. 어르신들이 버텨주셨잖아요. 아니야. 지수 씨가 먼저 나섰으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었어. 송 할머니가 지수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내가 그랬잖아. 조용한 물이 제일 깊은 법이라고. 근데 그 말이 지수 씨 남편 얘기만이 아니었어. 그럼요. 지수 씨 얘기이기도 했어. 조용히 참으면서 제일 깊은 데까지 들어간 사람이 지수 씨잖아. 지수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성태 명의로 된 아파트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게 해결됐습니다. 오성태가 구속되면서 아파트 명의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지요. 변호사를 통해 정리된 결과 아파트는 승민에게 정식으로 이전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승민이 제출한 서류가 기여한 부분이었지요. 지수는 그 소식을 듣는 날 부엌에 혼자 서서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이 정말로 자신의 집이 됐다는 것. 그것이 이상하게도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지수는 처음으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4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안화동 골목. 낮은 지붕들, 낡은 담벼락들. 그 안에 친정집이 있었고 송 할머니 집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래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늦가을에 처음 이 창문 앞에 섰을 때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지요. 승민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승민은 지수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년 전 차병준 조직을 추적하던 중 오성태와의 연결고리가 확인됐을 것, 재개발구역에 투입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혼인이 선택됐을 것, 그 과정에서 지수가 상대로 결정됐을 것. 승민은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말할수록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지수는 다 들은 뒤에 물었습니다.
그럼 된장찌개 냄새 좋다고 한 것도 연기예요? 승민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진짜예요. 지수는 그 대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진짜인 게요? 응. 승민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고양이 밥 챙겨주던 것도요. 지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들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시작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듬해 봄이 됐습니다. 안화동 골목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 낡은 담벼락 위로 꽃잎이 날렸지요. 재개발은 결국 정상적인 절차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이었지요. 억지로 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동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주민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예전처럼 청소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준비를 맡았지요. 자료를 정리하고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할아버지가 회의 시작 전에 지수에게 말씀하셨지요. 지수 씨, 앞으로도 계속 해줄 거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 대답이 이상하게도 가슴에 꽉 찼습니다. 그해 봄 친정 마당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텃밭을 새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내내 시들어 있던 자리에 새 모종을 심었지요. 상추, 쑥갓, 고추. 예전과 같은 자리에 예전과 같은 것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어느 주말에 친정에 갔다가 그 텃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덕분에 이 마당 지켰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빠. 아니야. 내가 나선 거야. 우리는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수는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막 흙을 뚫고 나온 어린 상추잎이 햇살을 받고 있었지요. 작고 여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무서워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오래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해낸 것이었지요. 차병주는 30년 넘게 이 골목을 짓밟아왔지만 결국 이 골목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지수는 경로당에서 청소를 마치고 나오다가 송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계셨지요. 지수를 보시더니 손짓을 하셨습니다. 지수가 옆에 앉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그 말 기억해? 어떤 말이요? 조용한 물이 제일 깊은 법이라고 했잖아. 지수는 웃었습니다. 기억해요. 그 말이 맞았지? 지수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50년을 이 골목에서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맞았어요.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사람은. 지수, 내 남편도 그렇고, 지수 너도 그렇고, 다 조용한 물이었어. 지수는 할머니 손을 꽉 쥐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경로당 처마 아래 붙어있던 낙엽 하나가 바람에 날려 골목으로 내려갔지요. 지수는 그것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지수는 오래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그날의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